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꽃집에서 산 장미 한 줄기, 이웃에게 얻은 수국가지, 베란다에서 잘 자라던 고무나무 가지를 잘라서 물에 꽂아 두었는데 며칠 뒤 뿌리는커녕 줄기 끝이 까맣게 변하고 물에서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경험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번에는 꼭 성공하겠지 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물이 탁해지고 줄기는 물러지고 결국 쓰레기통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삽목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내 손은 식물을 잘 못 키우는 손인가 보다. 삽목은 전문가들만 하는 어려운 기술인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삽목은 운에 맡기는 일이 아닙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 분명한 생리작용이고 우리가 조건만 잘 맞춰주면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래전부터 중국과 동아시아 원예가들이 활용해온 뿌리 내림 방법을 한국의 기후와 가정 환경에 맞게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밝은 재를 꼭 사야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관리법으로 삽목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여름에는 장마와 높은 습도로 곰팡이가 잘 생기고 겨울에는 아파트 난방 때문에 공기가 바싹 마르는 환경에서는 그냥 물에 꽂아두는 것만으로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잘린 가지가 썩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왜 그냥 수돗물에 꽂아두면 자주 실패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은 깨끗하게 관리되지만 식물의 잘린 조직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돗물에는 소독을 위한 염소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고 컵이나 병이 깨끗하지 않으면 세균도 빠르게 번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삽목용 가지의 절단면은 식물 입장에서 상처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피부가 열린 상태와 비슷합니다. 이 상처가 오염된 물에 들어가면 식물은 뿌리를 만들기 전에 먼저 썩지 않기 위해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줄기 끝이 검게 변하고 물이 탁해지고 뿌리가 나오기도 전에 가지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법은 가지를 그냥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 상처를 보호하고 세포가 다시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밝은 준비물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물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잘린 부위를 세균과 곰팡이로부터 보호합니다. 둘째, 식물이 새 조직을 만들도록 자극합니다. 셋째, 뿌리를 만들 힘을 낼 수 있도록 에너지를 보태줍니다. 이제 재료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짜 꿀을 쓰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가열하지 않은 천연꿀이 좋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제품 중에는 물엿이나 당류가 많이 섞인 제품도 있으니 그런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꿀은 단순히 달기만 한 재료가 아닙니다. 꿀에는 식물의 절단면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잘린 부분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세균이 급격히 번식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또 하나는 당분입니다. 삽목한 가지는 아직 뿌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과 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합니다. 잎도 일부 잘라내기 때문에 광합성도 제한됩니다. 이때 아주 묽게 탄 꿀물은 가지가 초반에 버틸 수 있는 작은 에너지 보조 역할을 합니다. 비율은 중요합니다. 물 1리터 반에 꿀 한 작은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물이 끈적해지고 세균이 늘기 쉬워집니다. 적당히 묽어야 합니다. 물은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꿀의 좋은 성질을 망칠 수 있으니 피하세요. 수돗물을 사용할 때는 하루 정도 받아두었다가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염소 냄새가 빠지고 물 온도도 실내 온도와 비슷해져서 식물에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버드나무 우린물입니다. 버드나무는 물가에서 정말 잘 자랍니다. 한국에서도 하천가나 공원 주변에서 버드나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잘 뿌리를 내리는 이유는 어린 가지와 껍질에 식물의 회복과 생장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살리실산 계열 성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방어 반응과 회복 반응을 돕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 버드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씻고 손가락 한두 마디 길이로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 뜨거운 물을 부어 하루 정도 우려냅니다. 물이 연한 갈색으로 변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아무 곳에서나 가지를 꺾으면 안 됩니다. 공원이나 하천관리구역의 나무는 훼손하면 안 되니 꼭 허락된 곳에서만 아주 조금 채취하시거나 가지치기 후 나온 깨끗한 가지를 활용하세요. 버드나무를 구하기 어렵다면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은 깨끗한 환경과 적절한 관리입니다. 버드나무 우린물은 성공률을 높이는 보조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재료는 호박산입니다. 호박산은 식물에게 비료처럼 질소나 인산을 공급하는 물질은 아닙니다. 대신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생리 활동을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한국에서는 약국에서 흔하게 알약으로 사는 재료라기보다는 원예 자재점이나 온라인에서 호박산 분말 또는 호박산이 들어간 식물 활력제 형태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농도를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이 넣는다고 뿌리가 빨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하면 연한 조직이 상할 수 있습니다. 제품마다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서의 희석 비율을 따르세요. 처음 쓰는 분들은 권장량보다 조금 더 묽게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제 밝은 준비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루 받아둔 미지근한 물 1리터 반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꿀 한 작은 숟가락을 넣고 완전히 풀어줍니다. 그 다음 버드나무 우린물을 조금 넣습니다. 물 1리터 반 기준으로 종이컵 반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호박산을 아주 묽게 희석해 넣습니다. 제품 설명서 기준보다 진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만든 물은 색이 약간 탁하고 은은한 단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물이 삽목가지가 처음 충격을 이겨내도록 돕는 준비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삽목 성공의 절반은 물보다 가지를 어떻게 자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방가위나 무딘가위로 가지를 대충 자릅니다. 이게 가장 흔한 실패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무딘 도구는 가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짓누릅니다. 그러면 물이 올라가는 통로가 찌그러지고 절단면이 쉽게 썩습니다. 반드시 날카로운 칼이나 깨끗한 전지가위를 사용하세요. 가능하면 사용 전에 알코올로 닦아 소독해주세요. 삽목은 작은 수술과 같습니다. 도구가 깨끗해야 삼처가 썩지 않습니다. 가지는 사선으로 자릅니다. 대략 45도 각도로 자르면 절단면이 넓어져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면적도 넓어집니다. 절단면은 매끈해야 합니다. 갈라지거나 으깨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줄기 아래쪽, 절단면 바로 위 부분에 아주 얕은 세로 상처를 두세 줄 내줍니다. 길이는 손톱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껍질만 살짝 긁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나무속까지 깊게 파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뿌리가 주로 껍질 안쪽에 살아있는 조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주 얕은 상처를 내면 식물은 그 부위를 회복하려고 세포 활동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뿌리의 시작점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가지 준비가 끝나면 바로 밝은 준비물에 넣습니다. 잘라놓고 오래 공기 중에 두면 절단면이 마르고 산화됩니다. 그러면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자른 뒤에는 바로 물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담그는 깊이는 2-3cm 정도면 충분합니다. 줄기 전체를 깊게 담글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깊게 담그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썩기 쉽습니다. 잎도 정리해야 합니다. 잎이 많으면 보기에는 싱싱해 보이지만 뿌리가 없는 가지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잎은 계속 수분을 날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아래쪽 잎은 모두 제거하고 위쪽의 잎을 한두 장만 남기세요. 잎이 크다면 반으로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준비한 가지를 밝은 준비 물에 담가둡니다. 장소는 밝지만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한국의 여름 베란다는 생각보다 뜨겁습니다. 특히 남양 베란다는 물 온도가 금방 올라갑니다. 물이 따뜻해지는 정도를 넘어 뜨거워지면 가지가 버티지 못합니다. 봄과 가을에는 실내 밝은 창가가 좋고 여름 장마철에는 통풍과 청결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겨울에는 실내가 따뜻해도 공기가 건조하니 습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밝은 준비 물에 담가두는 시간은 너무 길게 잡지 않습니다.
대략 6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동안 절단면은 보호를 받고 가지는 자극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담가두거나 이틀씩 담가두면 오히려 물이 상하고 조직이 물러질 수 있습니다. 6시간이 지나면 가지를 꺼내 깨끗한 물로 옮깁니다. 이때 사용하는 물은 끓였다가 식힌 물이나 하루 받아둔 물이 좋습니다. 컵이나 병은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세요. 물이 깨끗해야 줄기 끝이 썩지 않습니다. 여기에 활성탄 한 조각을 넣으면 도움이 됩니다. 활성탄은 물속의 불순물과 냄새를 잡아주고 물이 쉽게 상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집에 원예용 수치나 수족관용 활성탄이 있다면 깨끗하게 헹군 뒤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과산화수소를 아주 소량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 한 컵에 한두 방울 정도만 넣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절단면이 상할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물속 산소 공급을 돕고 세균 번식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조 방법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과 깨끗한 용기입니다. 이제 미니 온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삽목가지는 뿌리가 없어서 물을 충분히 빨아올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내 공기가 건조하면 잎에서는 계속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한국의 겨울 아파트는 난방 때문에 공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반대로 여름 장마철에는 습도는 높지만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도는 유지하되 공기는 매일 갈아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지 위에 투명한 플라스틱 컵, 잘라낸 페트병, 투명 비닐 또는 뚜껑 있는 투명 용기를 씌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작은 온실처럼 습도가 높아져 잎이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덮어놓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뚜껑을 열어 10분에서 15분 정도 환기해주세요. 장마철에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습한 상태에서 공기가 고이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잎에 물방울이 오래 맺혀 있으면 병이 생길 수 있으니 너무 축축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잎이 마르는 것 같으면 분무기로 가볍게 뿌려주세요. 물방울이 뚝뚝 흐를 정도가 아니라 안개처럼 살짝 적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온도도 중요합니다. 뿌리가 나올 아래쪽은 따뜻하고 위쪽은 너무 덥지 않은 상태가 좋습니다. 한국의 봄가을 실내 온도라면 대체로 괜찮습니다. 겨울에는 찬 창문 바로 앞에 두지 마세요. 창가 바닥은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화분 받침 아래에 얇은 스피로폼이나 수건을 깔아 냉기를 막아주면 좋습니다. 반대로 전기장판이나 난방기 가까이에 두어 물이 뜨거워지게 하면 안 됩니다. 물이 뜨거워지면 뿌리가 나기 전에 줄기가 상합니다. 적당한 온도는 뿌리 쪽 기준으로 섭씨 22도에서 25도 정도입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궁금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가지를 들어 올리고 절단면을 만져보고 뿌리가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아주 연한 조직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냥 투명한 컵이나 유리병 바깥에서 관찰하세요. 물이 탁해지면 갈아주고 줄기 끝이 물러지는지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건이 잘 맞으면 이틀 정도 지나서 절단면 주변이나 우리가 살짝 긁어둔 부분에 하얗게 도톰한 조직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캘러스라고 부릅니다. 뿌리가 바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뿌리가 생길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식물 종류에 따라 속도는 다릅니다. 고구마 순이나 바제, 박하처럼 쉬운 식물은 아주 빨리 반응합니다. 장미, 수국, 포도, 무화과도 조건이 맞으면 비교적 잘 됩니다. 반면 동백, 일부 침엽수, 오래된 목질화 가지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 정확히 48시간 안에 모든 식물에서 뿌리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48시간은 변화가 시작되는지 확인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 하얀 실 같은 뿌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됩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속에서 뿌리가 길고 풍성하게 자랄 때까지 기다립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물에서 자란 뿌리는 아주 연하고 약합니다. 흙으로 옮길 때 쉽게 부러지고 흙 속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물속 뿌리는 물속에 맞게 자란 뿌리입니다. 흙에서 바로 힘있게 일하는 뿌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뿌리가 너무 길어지기 전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시점은 뿌리가 5mm에서 1cm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의 뿌리는 아직 짧고 유연해서 흙에 적응하기 쉽습니다. 이제 흙을 준비합니다. 삽목한 가지를 바로 무거운 바특이나 오래된 화분흙에 심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 나온 뿌리는 아주 약하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하고 물 빠짐이 좋은 흙이 필요합니다. 가볍고 부드러운 상풀을 기본으로 쓰세요. 여기에 펄라이트나 버미큘라이트를 섞으면 좋습니다. 물 빠짐이 좋아지고 흙 속에 공기가 생깁니다. 강모래를 조금 섞어도 됩니다. 비율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벼운 원예용 상풀을 절반 이상 쓰고 펄라이트나 버미큘라이트를 충분히 섞어 흙이 손에 뭉치지 않고 부드럽게 흩어지는 정도면 좋습니다. 숯가루나 원예용 목탄을 아주 조금 섞으면 뿌리 썩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큰 화분에 심지 마세요. 작은 포트나 작은 종이컵 크기의 용기가 좋습니다. 단, 바닥에는 반드시 물 빠진 구멍이 있어야 합니다. 큰 화분은 흙이 오래 젖어 있고 뿌리가 아직 적어서 물을 다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흙이 쉽게 상합니다. 작은 포트에 흙을 넣고 가운데 구멍을 만든 뒤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삽목가지를 넣습니다. 흙을 세게 누르지 마세요. 살짝 감싸듯이 고정하면 됩니다. 첫물은 아주 부드럽게 줍니다. 가능하면 앞에서 만든 밝은 준비물을 많이 희석해서 한 번만 줘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흙 전체가 축축하되 질척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은 뒤에는 바로 실내 공기에 노출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가지는 높은 습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른 공기에 두면 잎이 바로 축 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투명한 컵이나 비닐을 씌워 작은 온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 천천히 저금시킵니다. 첫날은 잠깐만 열어줍니다. 다음 날은 조금 더 오래 열어줍니다. 사흘째부터는 반나절 정도 열어보면서 잎이 처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새 잎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줄기가 단단하게 서 있으면 그때 덮개를 완전히 벗겨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알려드린 삽목 성공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깨끗한 도구로 자르고 절단면을 보호하고 처음 몇 시간은 밝은 준비물로 도와주고 그 다음은 깨끗한 물과 높은 습도, 적당한 온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삽목은 마법이 아닙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맞춰주는 일입니다. 이 방법은 장미, 수국, 포도, 무화과, 고무나무, 몬스테라, 허브류, 레몬나무 같은 식물에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식물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가지 하나를 물에 꽂을 때는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작은 가지 끝에서 하얀 뿌리가 올라오는 순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식물이 나에게 다시 살아보겠다고 대답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베란다와 마당에도 건강한 새뿌리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실용적인 원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원이 오래도록 푸르고 향기롭게 자라길 바랍니다.